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경상남도를 찾았습니다. 경남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경남에서 첫 홍역 환자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높아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장들이 억대의 업무 추진비를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등 선심성 격려에 써온 것은 규칙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의 격려금품은 김영란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논란을 거듭했던 창원의 새 야구장 명칭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역 갈등이 새 야구장 명칭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경상남도를 찾았습니다.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데 경남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도청을 찾았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인 경남도의 도정 공백을 줄이고 정부와 경남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입니다. 도지사 공백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대형 국책 사업이 결정되고 난 직후에 있었던 이런 고리 상태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도민과 또 도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 자리에서 박성호 대행 등은 서부경남 KTX 사전 절차 조기 이행과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연장, 경제진흥원 설립 등 10개의 경남 현안을 전하고 5개 사업에 재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런 국책 현안 과제들이 조금 더 중앙부처가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경남 경제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장관은 통영 산양 세포간 도로와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 등 특별 교부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게 그만큼 적실성이 있어서 제출한 거라고 보고,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할 테니까. 도의회에서도 의장단과 김 장관은 간담회를 열고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청과 또 의회가 도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실 것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금 이럴 때는 여야 가림 없이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돌파해내야 된다고 결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이어 경남경찰청을 방문한 김 장관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112 종합상황실에서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민생 탐방을 위해 창원을 방문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것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인 양당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대통령이 돼야 모든 것을 얻고 패배하면 빼앗기는 승자 독식 때문이라며 양당제 극한 정치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창원 상남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판결을 두고 석방과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고 있습니다. 경남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청년 사업들이 김 지사 취임 후 여러 정책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잘못 여부는 불구속 재판으로 가려낼 수 있으니 도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는 오늘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지사와 일당들은 무려 8,000건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했다며 죄가 없다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고 당장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창원시 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지사가 이달 중 사퇴해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 3곳 중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경남에서 첫 홍역 환자가 나왔습니다. 생후 9개월 된 베트남인인데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높아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첫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9개월 된 베트남인 A군. A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홍역 위험 국가인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다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가라앉지 않자 A군은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어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현재 자택에 격리돼 있는데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로에서 추가 확산되는 게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 가고 병원에서 구급차 이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하는 데는 좀 수월한 편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A군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추가 유전자형 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 부모를 포함해 같은 병원에 있었던 환자와 의료진 등 22명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군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감염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97%대로 높아 지역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군지 면역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환자의 산발적인 발생은 있을 수 있어도 지역사회의 대규모 유행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단체장들이 억대의 업무 추진비를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등 선심성 격려에 쏘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영민 탐사보도팀장이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16년부터 쓴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명절마다 근무자들에게 30만 원의 격려금을 꼬박꼬박 지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겐 최고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위로 목적이었습니다. 도내에서 업무 추진비가 가장 많은 양산시장. 당시 나동현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동사무소를 순방하며 수십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엔 직원 격려가 목적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좀 더 분명하고 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에게 선심성 경비를 지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규칙에 따르면 격려금품은 의례적 수준에서 지급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설사 규칙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판단을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에서는 내려드릴 수 없지만 누군가 알려주는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는 저촉되지 않을까? 금품 수수 금지 조항에 따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단체장이 위로나 격려, 포상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액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품 수수를 금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8조 4만 갖고 8가지 예외사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고. 국민 혈세로 사용되는 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부적절한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논란을 거듭했던 창원의 새 야구장 명칭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역 갈등은 새 야구장 명칭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창원시 의회는 새 야구장 명칭을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산이라는 지역명을 야구장 명칭에 포함시킨 겁니다. 시의원들의 이름을 밝히는 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27명이 찬성했습니다. 옛 마산과 옛 창원 출신 시의원들이 주도한 찬성표가 옛 진해 출신 시의원들이 주도한 반대표를 앞질렀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선 지역 간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됐습니다. 새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가 제안한 창원 NC파크를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수정 제안하면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창원과 진해 출신 시의원들은 명칭 선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창원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름은 단순하고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이라는 명칭을 브랜드화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마산 출신 시의원들은 마산의 야구 역사와 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해 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역사와 전통성을 고려했다 하면서도 마산이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게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새 야구장 명칭이 너무 길고 지역명이 2개나 포함됐다는 지적 속에 실제로 야구 팬들과 구단들이 어떤 명칭을 주로 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X 사업이 설계 과정을 마치고 첫 부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시제기 출고와 2026년 양산이 목표인데 자주 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의 주요 구조물인 벌크헤드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인 벌크헤드는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에 대비해 항공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부품 착수 가공 행사는 KF-X 프로그램의 중요한 마일스톤으로서 설계 단계에서 시제작 단계로 전환을 의미를 합니다. 9월에 예정된 항공기 체계 상세 설계 검토 또한 적기에 잘 완료하여 완수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항공기 외형을 확정하며 2021년 4월에는 시제기 출고가 계획돼 있습니다. 2026년에 완성될 KF-X 사업은 현재 29% 정도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X는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과 생산이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인 7조 5천억 원의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T-50과 FA-50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비행 제어 컴퓨터를 자체 개발하고 항공전자 센서 국산화도 진행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구현하는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 카이는 작년 영업이익이 1,44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이뤘고 매출은 2조 7,894억 원으로 전년보다 34.6% 늘었으며 올해 매출은 3조 896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형량보다 가볍다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20살 박모 씨는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씨가 범행 전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박 씨는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박 씨를 엄벌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41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창원시와 6.15 경남본부가 북한 금강산을 방문해 4월 7일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국제마라톤대회 참가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방북단은 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 유소년 사격 선수 평화 사격 대회를 내년에 창원에서 개최하는 문제와 남북 사격 선수단 동계 전지 훈련지 제공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창원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들과 창원상공회의소는 북측 경제인과의 만남, 민간교류 협력기관 관계자 초청 등을 제안했습니다. 거창군에 있는 한국승강기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부실 운영에 대한 관련자 징계와 법인 예산 회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승강기대학의 예산 부당 집행과 임용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김모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19억여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장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하는 등 교육부 요구한 대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11대 경남대학교 총장에 박재규 박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을 새롭게 바꾼다는 심정으로 지역 최고의 창업, 산학협력 중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1972년 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한국대학총장협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창원대학교 공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교수와 학부모 등 참석자들은 경남교육청이 국내 최초로 설립하는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미래교육 전문기관으로 정착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4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후 3시 40분쯤 밀양시 삼랑진읍 경부선 상행선 터널에서 46살 A씨가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절개지 조사 업무를 맡은 업체 직원인 A씨가 낙석 우려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삼국시대인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중심 세력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군이 발굴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재단법인 한화문물연구원은 횡천면 남산리 일원에서 8기 규모 고분군을 발굴 조사해 두개골로 추정되는 인골 1점과 뚜껑 있는 그릇 6개합 등의 유물 20석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에서는 6세기 후반때 무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하동 지역 고분 문화와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는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고 일하고 있어 한국GM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1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청 소속 오모 경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와 감독 관계에 있는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